강아지들은 주인의 톤을 인식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타니한테 안 된다고 할 때는 좀 엄격하게 하는 편이고 잘했어 칭찬할 때는 조금 높은 톤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 영양제를 직접 판매하고 연구하는 리브펫의 임유빈입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데요? 네. 2마리 키우시죠? 네, 2마리 키우고 있어요. 이제 애들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담이가 이제 13살이고 타니가 4살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키우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을 것 같은데 초보 견주들한테 이제 애들 교육 어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한번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담이는 한 13년 전, 14년 전에 저희가 분양을 받아서 데리고 온 케이스고 타니는 한 2년 전에 지인분들 통해서 데리고 온 케이스였어요. 근데 아담이를 처음에 키울 때는 정말 요즘은 강영옥도 있고 이런 뭐 행동 교정하는 분들 유튜브나 블로그에 굉장히 정보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보가 정말 없었어요. 아담이 키울 때 정말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행동들이 아담이를 좀 안 좋게 만든 케이스가 있었어요. 아담이 때는 사람이 위다 이게 되게 강했었어요. 키우는 사람들도 산책을 매일 왜 해? 그냥 걔는 걔처럼 키워. 집에서 키우면 안 된다. 같은 공간에 자면 안 된다.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아담이는 개처럼 키웠어요. 그래서 아담이가 처음 왔을 때 정말 이쁘고 그랬지만 약간 마인드적으로는 사람이 위다. 너는 나의 밑이다. 그래서 엄청 때렸어요. 이걸로 해가지고 코를 엄청 때렸거든요. 그랬더니 아담이가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돼, 하지마, 잘했어 이런 짧은 단어들만 애들이 학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게 몰랐어요. 그러니까 야, 너 이 자식아, 내가 나갔다 왔는데 여기에 오줌 싸면은 우리가 어떻게 치우냐 이러면서 제가 잔소리하면서 그렇게 때렸던 것들이 강아지가 좀 엇나가고 싸납게 만들었던 거예요. 강아지들은 주인의 톤을 인식한다고 해요. 안 돼, 이렇게 중저음과 잘했어 하는 이 높은 톤을 인지를 한다고 해서 저는 타니한테 안 된다고 할 때는 좀 엄격하게 하는 편이고 잘했어 칭찬할 때는 조금 높은 톤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배변 패드 위에 오줌을 싸면 잘했어 하고 간식을 주는 거죠. 혼낼 때도 때리지 않아요. 이제는 안 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좀 타니한테 엄격하게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전 궁금한 게 배변 패드를 만약에 뭐 화장실에 깔겠다는 깔았어요. 걔들은 그게 배변 패드인 줄 모르잖아요. 네네. 어떻게 거기 가서 한 번이라도 눌 생각을 해요? 처음에 그래서 대소변을 조금 묻혀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애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해요. 화장실 문을 열어달라고 막 짖어요. 그러면 저는 아담이를 배변 패드 위에 얹어놓은 다음에 여기야 여기 이러면서 조금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누우면은 이제 보상 같은 것도 좀 줬고요. 그러니까 애가 좀 인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강아지들한테 무조건 혼내는 게 약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제가 지금까지 타니랑 아담이랑 좀 훈련을 같이 시켜본 결과와 주변에서 들어보면은 보상 위주로 한 이제 케이스가 아이들 훈련이 더 잘 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강아지들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손 하면 손 내밀고 앉아 하면 앉고 빵야 하면 막 하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하고 아담이 손을 올려요. 잘했어 하고 간식 주는 거예요. 이거를 하루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그냥 짧게 반복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훈련이 지속되면은 지루하고 하기 싫거든요. 그러기보다는 하루에 짧게 하더라도 자주 하면은 이게 재밌는 놀이로 인식해요. 코하고 코를 내가 박아놔요. 그 다음에 잘했어 하고 간식 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 훈련으로 시키는 거예요. 앉아 하고 제가 앉혀야 돼요? 그쵸. 처음엔 진짜 그래요. 저희도 만약에 외계어로 외계인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강아지들도 우리 말을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그냥 앉아 한 다음에 엉덩이를 살짝 눌러줘요. 잘했어 하고 간식 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시면 돼요. 강아지는 무리를 이루고 사는 동물에서 서열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또 너무 혼을 안 내면 서열 정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은 아담이 같은 경우는 서열이 없고요. 서열이 다 자기보다 아래인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렇게 콧등을 맞았는데도. 그러니까 콧등 맞고 나서 제가 실수했다 생각을 한 다음에 방치하고 방목시키면서 키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왕이구나 하고 자기 위에는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나머지는 다 물고 다니고. 근데 타니 같은 경우는 마냥 이뻐하진 않았어요. 동물들도 지가 이쁨 받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너무 애끼고
우리 누구누구 이러면서 사랑을 많이 주면은 얘가 좀 버릇없이 자라요. 타니는 처음부터 혼자 자고 그렇게 막 이쁘다고 많이 얘기 안 해주고 하니까 좀 가르는 것 같아요, 서열을. 그것도 궁금했던 게 강아지도 엄청 짖잖아요. 이웃들과 보통 다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좀 너무 짖게는 안 해야 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짖는 게 사실 사람 애기도 울 때 이유가 있어서 울잖아요. 강아지들도 짖는 건 이유가 있어요. 뭔가 밖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뭔가 나가고 싶거나 배가 고프거나 나 이거 줘 하면서 막 짖는다든지 이 이유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처음에 강아지 분양 받으면 정말 몰라요. 근데 한 2, 3년 정도 키우면은 애 눈빛만 봐도 얘가 뭘 원하는지 알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해소하면은 강아지가 많이 짖지 않아요. 근데 놀아달라고 계속 짖는데 이걸 저희가 계속 놀아줄 수는 없잖아요. 키로수 나가는 비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푸들이라든지 이런 몸집 큰 아이들이 에너지를 소비를 안 하면은 집안 하루 종일 뭘 뜯거나 아니면 놀아달라고 하거나 엄청 그래요. 그런 아이들은 좀 유치원을 보내시거나 그런 게 좋아요. 짖는다고 뭐라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얘가 왜 짖는지 파악하시고 그 원인을 조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산책은 사실 그냥 뭐 교육이랄 거 없이 그냥 나가면 되죠. 예를 들어서 얘가 먼저 가려고 한다. 내가 막 이렇게 따라다녀. 그리고 내 걸음이 막 뛰어야 될 정도로 얘가 너무 에너지가 있는 경우에는 목줄로 제지해주는 게 좋아요. 어머, 우리 귀여운 애를 어떻게 그렇게 목줄로 당길 수가 있어요. 목줄로 살짝 하면은 애도 알아요. 이게 가지 말라는 신호구나. 근데 이제 그 산책을 갔다 오면 씻겨야 되잖아요. 산책을 갔다 왔다고 해서 매일 씻기는 거 아니고 그냥 물티슈로 발이랑 이제 똥꼬랑 닦이기만 하면 돼요? 네네 닦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목욕 같은 경우 제가 좀 키우는 사람들한테 들어봤더니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 팁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목욕하기 전에 빗질을 충분히 하시는 게 좋아요. 강아지들도 엉켜있는 상태에서 목욕을 하게 되면 더 엉키거든요. 그게 엉켜있으면 피부 염증이나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빗질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씻길 때는 몸통부터 씻는 게 좋아요. 이중 모인 강아지들은 그 속털까지 물이 잘 안 젖어요. 그래서 충분히 물을 적셔준 다음에 발이나 얼굴이 들어가는데요. 얼굴 같은 경우는 귀가 이제 이렇게 솟아있는 경우가 있고 덮인 강아지가 있거든요. 솟아있는 경우는 아이들 귀병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공기가 잘 통해서 세균이 번식하지 않는데 귀가 닫혀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물이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이들 웨이도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겨서 통풍이 안 되면 여기서 반드시 염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덮여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귀를 닫고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물이 안 들어가게끔. 근데 이제 또 씻는 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저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치석 제거, 뭐 플라그, 양치의 중요성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 양치질 어떻게 시킵니까? 요즘 손가락 칫솔이라고 있어요. 거즈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주인이 그냥 그 잇몸이랑 이빨 사이사이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좀 익숙해질 수 있게. 그걸로 시작한 다음에 아무것도 묻히지 않고 그냥 칫솔질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익숙해졌다 하면은 치약을 사서 또 치약도 맛있는 치약이 있거든요. 뭐 닭가슴살, 고구마 맛 이런 아이들 취향에 맞는 치약을 사서 양치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끝나고 꼭 보상. 아니 근데 음식물 제거하려고 양치를 시켜놓고 간식을 먹이면은 양치질 안 한 거랑 똑같지 않아요? 그래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양치질 안 하면요 치석 생기고 치주염으로 이어지고 나중엔 스케일링까지 해야 돼요. 아담이랑 타니는 둘 다 잘 해요? 아빠가 양치시키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래도 엄청 으르렁거리고 물면서 하고요. 그리고 타니는 싫어해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틀기도 하는데 착해서 받긴 해요. 아버님은 어떻게 그런 확고한 서열 1위가 되셨나요? 모르겠어요. 아빠가 간식을 많이 주셨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제 강아지들도 요즘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막 워낙 이제 개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강아지끼리 마주치고 이러던데 다른 강아지들이랑 잘 놀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알아서도 잘 노나요? 일단 알아서 잘 못 놀고요. 어렸을 때부터 사회화를 시켜야 돼요. 저희 아담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랑 많이 있었고 저희는 그때 당시만 해도 애견 카페 이런 거 없었고 요즘 애견 놀이터 공원에 마련되어 있고 오프러시 할 수 있는데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강아지 만날 일도 없고 오히려 얘한테는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을 더 훨씬 좋아하고 강아지들 별로 안 좋아해요. 막 짖어요 보면. 근데
탄이는 처음 왔을 때 한 1, 2년 동안에는 사회화를 저희도 못 시켰어요. 할 줄을 몰라서. 근데 산책을 하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동네 강아지들이랑 좀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조금 놀게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애기가 이제 강아지들이랑 노는 거를 탄이는 좀 익숙해 하는 편이에요. 이런 사회화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이 어릴 때부터 강아지들 많이 만날 수 있는 환경 제공해 주시고 하시면은 아이들도 이제 강아지들끼리 친숙해져서 잘 놀아요. 대충 몇 개월 차부터 이제 들어가면 될까요? 이거는 사실 아이들 산책시킬 수 있을 때부터 저는 같이 놀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다. 근데 하루 종일 얘 혼자 있기 심심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 애견 유치원을 보내는 거예요.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 이렇게 나눠서 같이 풀어놓고 놀게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사회화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이제 많은 것들 알려주셨는데 결론은 하나로 귀결되는 것 같긴 해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교육시킬 때는요, 아이들을 강제로 막 혼내고 이런 것보다는 간식으로 보상도 해주시면서 아이들 즐거운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교육을 시켜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